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FA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FA 유격수 김재호 선수를 중심으로 FA 선수들의 협상 현황, 그리고 트레이드 등 스토브리그 이슈를 집중적으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나름 적중률이 높다고 요즘 칭찬 아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의 허문회 감독 유임부터 SK 최주환 선수의 영입, 그리고 가장 최근 삼성 외국인 선수인 피렐라와 라이블리 선수의 이번 주 재계약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이렇게 앞선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발로 뛰는 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FA 시장에서는 총 16명의 선수가 시장에 나왔고, 옆에 보시는 표처럼 모두 7명의 선수가 F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장 최근 계약은 정수빈 선수와 두산의 계약이었는데요. 정수빈 선수는 계약기간 6년 총액 56억 원의 파격적인 조건에 두산에 잔류하게 됩니다. 먼저 남아있는 FA 선수들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정수빈 선수의 계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본다면요. 먼저 제가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정수빈 선수는 애초 시장가보다 훨씬 높게 계약을 했기 때문인데요. 당초선 정수빈 선수의 몸값은 20억대 초반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과연 영입시장에서 얼마나 인기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시즌 막판 정수빈 선수가 에이전트를 교체한 이유도 잔류에 포커스를 맞춘 교체라는 이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빈 선수의 잔류를 강력하게 원한 두산 외에 하나가 영입 경쟁에 뛰어들면서 정수빈 선수의 몸값은 당연히 상승했습니다. 정수빈 선수는 애초 예상됐던 몸값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으로 사인하게 됩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정수빈 선수의 잔류가 유력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수빈 선수는 두산 잔류에 대한 생각이 강했고요. 하나 이적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하나가 40억 원이라는 초강수 베팅을 했지만 결국 정수빈 선수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두산 잔류를 선택한 정수빈 선수를 두고 하나를 몸값을 올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하나가 정수빈 선수의 주변 정보를 얼마나 제대로 파악했나, 또 냉정한 외부 선수들이 보는 하나 구단을 스스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하고 움직였나 싶습니다. 막연히 이 정도 돈이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움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 제가 아주 좋아하는 후배 오셀의 이상학 기자의 기사를 봤는데요. 바로 이 기사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를 잘 아는 이상학 기자가 하나의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수빈 영입이 물 건너가면서 하나는 냉혹한 현실을 재확인했다. 긍정적인 조건을 떠나 선수의 도전의식을 자극할 수 있는 팀 환경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 FA 선수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팀, 관심을 기울일 만한 매력적인 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FA 시장에서 꼴찌의 핸디캡은 매해 반복될 것이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실제 올해 FA 시장에 나온 선수들 중 한화에서 오퍼가 와도 가지 않겠다는 선수가 많았습니다. 실제 제가 듣기도 했고요. 하나는 지금 얼마를 오퍼를 했냐, 내년에 FA에 대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니 정세영 기자가 하나를 싫어한다, 싫어해서 저런 좀 비관적인 얘기를 한다 하시는데요. SK 와이번스 다음으로 오랜 기간 담당을 했던 게 하나 구단이었습니다. 스포츠 전문지 시절에요. 정이 많이 들었던 구단이고 캠프에서 여러 선수들과의 추억도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단을 향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기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괜한 오해는 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이제 현재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FA 시장에 남아있는 9명은 큰 변수가 없다면 모두 잔류가 예상됩니다. 일단 최주환을 잡은 SK, OJ를 잡은 삼성, 또 FA 전력 보강에 실패한 하나 등은 FA 시장에서 철수를 선언했고요. 나머지 구단들도 FA 영입이 없다고 직간접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은 FA 선수들은 원 소속 구단과 길고 지루하고 험난한 잔류 협상이 예상됩니다. 올겨울 두산에서 총 7명의 FA가 나왔고요. 이제 3명의 FA 선수가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두산 팬들의 관심은 김재호 선수에게 향할 것 같은데요.
일단 알려진 대로 김재호 선수와 두산은 두 차례 만남을 가졌고요. 15일 협상이 가장 최근이었습니다. 일단 양측은 서로 원하는 금액을 교환을 했는데 양측이 원하는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감안해 생각해 보면 앞자리 한 장 정도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계약 기간의 경우에는 김재호 선수 측이 크게 고려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김재호 선수보다 1년 선배인 오재훈 선수의 사례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오재훈 선수는 올해 1월 두산과 3년 총액 19억 원에 사인했는데요. 김재호 선수의 경우에는 두산이 김재호의 보이지 않는 가치를 높게 사고 있기 때문에 오재훈보다는 위에서 가격 논의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여기 제가 기사를 준비하다가 김재호 선수의 보이지 않는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았는데요. 제가 김재호 선수가 출전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최근 2년간 승률을 따져봤습니다. 옆에 표를 보시죠. 올해 김재호 선수는 113경기에 출전했고 두산은 64승 3무 46패 승률 5할 8푼 1을 기록했습니다. 김재호 선수가 올해 선발 출전하진 33경기에서 두산은 15승 1무 15패로 승률이 정확히 5할이었습니다. 결국 김재호 선수가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승률이 8푼 1이나 높았는데요. 지난해에는 더욱 좀 심합니다. 격차가. 지난해 두산은 김재호 선수가 선발 출전한 118경기에서 74승 1무 43패로 승률 6할 4푼 1리의 높은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김재호 선수가 선발 출지 않은 26경기에서는 14승 12패 승률 5할 3푼 8리였는데요. 김재호 선수가 출전한 경기에서 1할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WAR 자료를 보면요. 김재호 선수는 스태티즈 기준 2019년에 3.76, 2020년에는 2.03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팀의 승패에 대한 영향력은 훨씬 큰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단순히 WAR 지표만으로 담아낼 수 없는 두산에서 김재호 선수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김재호 선수는 두산 잔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두산도 앞서 제가 보여드린 데이터처럼 김재호 선수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타구단과 구체적인 협상 테이블도 없습니다. 최근 김재호 선수의 타구단 관심 기사가 나왔지만 현재로선 단순 확인성 연락을 넘어 구체적인 몸값에 대한 협상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다른 구단들이 마음을 바뀌어서 깜짝 참전하지 않는 이상 결국 두산과 김재호 선수의 협상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양측의 금액을 좁혀가는 이렇게 가는 과정이고 다소 이견차도 있는 만큼 해를 넘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참고로 오재원 선수는 올해 1월 22일 계약이 마무리됐습니다. 유희관과 이용찬 선수 역시 두산 잔류가 유력합니다. 유희관 선수는 이적 시장에서 큰 인기가 없는 상황이고 이용찬 선수는 최근 지방 한 구단이 관심이 있고 구체적인 오퍼까지 넣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만 제가 직접 타구단 고위 관리자들과 통화를 해보면 막상 관심이 있는 구단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이용찬 선수에게 가장 관심을 보였다는 구단 A구단 단장과 통화를 했는데요. 자신은 이용찬 선수의 에이전트도 모른다. FA 선수니까 몸 상태를 알아보라 정도만 말을 했지 몸값을 제시했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또 다른 B 단장 같은 경우에는요. 쇼케이스가 열린다고 해도 쇼케이스를 보러 가고 싶어도 괜히 몸값을 올리기에 이용당할까봐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현재 두산은 예년 협상 방식으로 합리적인 금액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잔류한 두산 선수들의 몸값이 상당했다는 점에서 유희관 선수와 이용찬 선수에게 아주 짠 계약은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우승 공헌도를 높게 평가한 그래도 예년보다는 나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입니다. 일단 유희관 선수 측은 두산과 따로 협상 테이블을 차린 것이 아닌 유희관 선수의 에이전트가 다른 두산 선수들의 연봉 협상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 연봉 협상 과정을 통해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용찬 선수의 경우에는 다른 에이전트인데요. 현재 구체적으로 두산과 이용찬 선수가 서로가 금액을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원소속 구단이 두산이 아닌 다른 FA 선수들 소식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 올해 연봉이 크게 높았던 이대호 선수, 차우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보상 금액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타팀 이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이 두 선수에게 타구단이 접촉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고 있고, 차우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한 차례 관심이 있는 구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 관심을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선수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과 계약 내용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민규 단장이 그간 계약 성향을 보면 다소 파격적인, 그간 보지 않았던 계약 방식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또 이원석, 유규민 선수의 경우에는 삼성이 잔류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4년 전보다는 훨씬 떨어진 금액에 사인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양현종 선수, 기아가 1월까지 양현종 선수를 기다려 보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양현종 선수의 해외 진출은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현재 양현종 선수는 일본 진출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는 양현종 선수가 남을 것을 대비해서 금액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키움에서 FA로 풀린 투수 김상수 선수의 경우에는 키움이 아직 감독이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독 선임 뒤 정식으로 천천히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이 키움 구단의 입장입니다. FA로 외부 전력 보강에 실패한 팀들의 선택지는 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야구계에선 최근 수도권의 한 팀의 주전 외야수와 주전 불펜 투수가 트레이드 시장에 나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그래서 12월에는 대형 트레이드가 나오는 게 아닌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매물이 설사 시장에 나왔다 하더라도 소문난 트레이드는 보통 트레이드 실행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12월엔 각 구단이 종무식 등으로 협상이 조금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트레이드 실행까지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12월이 아닌 내년 시즌 전까지는 한두 건의 트레이드는 반드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트레이드 시장에서는 물밑에서 다양한 카드가 오가고 있고, 몇몇 구단은 꽤 진지하게 그 협상 카드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현대 지방 한 구단과 수도권 구단의 트레이드 협상이 꽤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논의됐다가 결국 없던 일이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찬 내용을 담기 위해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정세영 기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혜진 기자와 함께 완전체 머니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